안녕하세요. 데이비스 드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잠시 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시카 캐터러 박사, 메모리얼 암연구소에 계시는 제시카 캐터러 박사께서 강의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수술과 함께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그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암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신적인 예활은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향상을 시키고요. 또 조절감을 향상시키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러는 거요. 그리고 우울증을 그리고 분노, 걱정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결과로는 수술 후 통증이 감소가 되고 또 감정적인 스트레스 감소됩니다. 구역질이 감소되고요. 법원 입원일이 감소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 향상되고요. 회복에 대한 자가진단 향상이 되고요.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 호흡이 중요한데요. 배로 호흡을 하는 것, 그리고 풍선처럼 호흡을 하는 것, 리듬감을 가지고 호흡하는 것, 막스 호흡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호흡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명상의 또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기작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붙잡는 것보다 멀리 보내고 또 휴식을 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어려움을 잘 볼 수가 있고 더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인지를 하고 아 이것이 이제 문제구나. 그리고 이완 작용이 있죠. 그리고 이완을 릴렉스를 하고 그다음에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 느낌 없이 모든 것은 찰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챙김과 이제 암 경험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수면의 질이나 이제 피곤, 코르티솔 레벨 그리고 혈압, 텔로미어 길이, 뭐 스트레스 반응 감소되고 또 염증 감소되고 면역 반응이 향상되고 인지 혜택이 있고 또 분노나 또 우울감, 그러니까 걱정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그런 그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에 있어서는 우울이 재발되는 위험 감소되고 또 불확실성이 감소가 되고 또 재발이나 진행에 대한 병의 진행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가 되고 또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손실이나 슬픔이나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트라우마 증가 같은 것들에 대해 이제 나은 경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마음챙김 연습 기본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좋고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을 할 수 있게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요.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상화에 대한 것입니다. 형상화.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사진인데요. 그 정신적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
모양, 질감, 온도, 소리 이런 것들인데요. 그 호흡을 그 조직으로 인도를 해서요. 그 부분을 강화하고 또 치료하고 그런데요. 그런 믿음이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좋고요. 또 믿음이 있는 의사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 당신을 위하지 않는 조직에서의 그런 그 몸에 있는 조직으로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명상 제한이 있는데요. 명상은 치유의 호흡, 평화의 호흡, 그리고 신뢰의 호흡. 이 신뢰라는 것은 의사나 메디컬 팀이나 내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믿는 그런 신뢰에도 해당이 되겠죠. 또 걱정을 내보내기 위한 그런 호흡도 있고요. 또 걱정되는 정서적인 사진을 또 내보내기 위한 호흡이 있고, 또 당신을 위하지 않는 그 조직에서의 자유의 호흡이 있습니다. 시기 문제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런 기술이 모두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너무 픽스되면 안 되고요. 필요하면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를 분산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가볍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다른 자극도 이제 증가를 시키고, 다른 사람도 같은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시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 사이클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스케줄을 자기가 아는 것이 좋죠. 그리고 모니터를 하면 좋습니다. 예상되는 시간을 이제 챌린지를 하고 식사 시간 전에 이제 쉬게 할 때는 이완 방법을 쓰는데요. 목구멍을 열고 호흡하는 것처럼, 이제 하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형상화해서 부드럽게, 이제 소화관 같은 것도 이제 릴렉스 하는 그런 이제 명상을 하고, 또 씹을 때는 리듬감을 가지고 이제 씹는 것이 좋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리듬감에 맞춰서 씹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을 하고요. 또 음식을 예쁘게 또 담아서 이제 시기를 먹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리프레임을 해보시죠. 자기 생각이 다 맞지는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고 그 중간쯤을 이제 받아들이게 쉽죠. 근데 도움이 되면 균형적인 균형 잡힌 사고를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생각을 챌린지를 한번 해보죠. 자기의 걱정을 챌린지를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그것을 이제 챌린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절대로 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거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챌린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나는 어느 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챌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후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도 챌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좀 더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수면인데요. 수면을 더 낮게 또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 수면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더 나은 수면을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어서 침대에 오래 머무르지 말 것, 그리고 또 침대에서 걱정이나 생각이나 계획 같은 거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시계를 보지 말 것, 침대에서.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불면증을 재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네, 오늘 저의 이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정보는
여러 군데서 얻을 수가 있겠지만 가이디드 이미지너리 그리고 혹은 뭐 메디테이션 앱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곧이어서 미 공중 건강 서비스 임상 연구 영양사로 계시는 라이첼 로페츠 박사님의 위암 환자를 위한 영양 최적화 영양 어디에나 영양 그러나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첼 로페츠입니다. 저는 미국 보건, 국립보건원에 있고요. 임상연구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강한 식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건강한 식사란 무엇일까요? 또 특별히 이제 위암 환자는 무엇을 이제 드셔야 될까요? 위암 환자를 위한 영양은 특별합니다. 위암 환자는 사실 먹기가 힘들 수가 있죠. 소화도 힘들 수 있고요. 또 미세한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몸무게 유지가 힘든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부분 절제술, 위절제술 혹은 전체 위절제술을 한 경우에 먹기 힘들 수 있습니다. 소화가 힘들고요. 또 미영양소를 흡수하기 힘들죠. 몸무게 유지가 힘듭니다. 그리고 밀도가 유지되는 것이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식사는 에너지를 느끼게 하죠. 그리고 몸무게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 하고요. 맞는 만큼의 적당한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또 수술 후, 치료나 수술 후에 회복을 돕고, 또 건강하지 않은 몸무게 손실을 막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이제 건강한 식사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의 필요에 맞게라고 한다면 이제 치료 코스 에너지를 느끼게 하고요. 몸무게 경향을 쭉 이제 저희가 모니터하면서 소화기 증상을 유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도 이제 고려 대상이죠. 문화적인 가족 전통, 경축, 뭐 파티라든지 그리고 직장 스케줄, 사회적인 그런 것들 이제 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에서는 암 치료 동안 혹은 후 영양을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팁도 이제 리뷰를 해보고요. 영양 보충제의 역할을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절제술 후 식사 리뷰 보고요. 그리고 증거를 기반으로 한 식사와 영양 정보의 자원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치료 중 그리고 치료 후의 영양 목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먹기 힘들게 하는 증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저하되기 쉽고 식욕 상실이라든지 조기 포만감 느끼게 되는데요. 또 메스꺼움과 구토 있고요. 설사랑 변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감량된다든지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치료에 필요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치료가 늦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강, 영양 결핍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영양소 결핍을 막아야 되고요. 식욕 상실과 조기 포만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사항은 소량의 식사 5, 6회 하루에 그리고 또 3시간마다 식사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신체 활동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고칼로리, 고단백질 간식을 편리하게 보관을 해서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양보조제나 수제 스무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은 미리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저장실에 미리 계획을 해서 이제 마련을 해놓는 것이 좋고요.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단백질, 칼로리를 추가하고요.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량 식사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냄새가 약한 음식과 섞어서 이제 냄새 때문에 불편한 것을 막도록 하고요. 차거나 또 실온 음식을 쓰는 것이 먹는 것이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식사 중간에 음식을 보거나 식사 중간이죠. 식사 중간에 음식을 보거나 음식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하고요. 또 식사 중간에 약을 먹는 시간을 가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변비나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비의 경우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고요. 또 섬유소가 충분히 너무 많지 않게 이 정도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변비약 같은 것도 드시고 또 할 수 있으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의 경우에는 수용성 섬유소 음식을 피하고요. 수용성 섬유소 음식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수분 섭취 증가하고 필요하면 또 약을 먹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권장사항이 항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섬유소 식사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암 환자, 위절제술 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힘들게 하는 증상 관리할 수 있는 팁을 이용을 하는데요. 자주 조금씩 그리고 한 입이라도 이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단백질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또 불필요한 식이 제한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반적인 영양 권고는 이제 목표가 이제 과용량을 방지하자라는 게 목표잖아요. 특히 요즘은 이 말은 고칼로리 음식과 많은 저칼로리 음식 균형을 잡아서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하는 것인데 특히 그래서 과일, 채소, 통곡물을 많이 먹고 과식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위암 환우의 영양 권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이제 영양 결손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고칼로리, 고단백질 음식으로 입맛 없을 때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잘 소화되는 음식을 드셔야 되죠. 그리고 섬유소가 너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요. 스케줄대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아도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암 예방이나 치료를 한다고 하는 보충제는 사용 금지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사 보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이나 암을 치료하는 보충제는 근본적으로 좀 사용을 금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건강한 식사가 가장 최선이고 또 그거 대신에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별 좋지 않습니다. 보충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보충제는 보통의 처방약처럼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보충제는 처방약의 그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화학요법 방해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부작용을 또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보충제는 의사나 종양이 영양사와 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보충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문서화된 결핍 치료 시에 또 예를 들면 비타민 D 결핍이다 이럴 때 그렇고요. 특별한 진단 결핍 예방, 예를 들면 악성 빈혈이다 이럴 때 이제 결핍을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또 특별한 수술 후
결핍 예방. 전체 위절제술 후에 이제 결핍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거. 요럴 때는 이제 의사나 종양의 그리고 영양사와 의논을 하셔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절제술 후에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의 기능은 배고프다는 그 신호도 주고요. 많은 음식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위는 늘어나서 1리터 이상의 음식 약물을 저장할 수 있죠. 저장 흡수에 필요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이제 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갈아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화학적으로는 또 음식과 효소, 위산을 이제 섞어서 화학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위의 기능은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소장으로 음식을 보내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장으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보내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위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위가 없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배고프다는 신호가 안 오게 됩니다. 수술 후 6달에서 12달 동안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이른 포만감으로 자주 조금씩 필요하고 또 덤핑 신드롬을 막기 위해서 식이 변경이 필요합니다. 저장 흡수에 필요하도록 음식을 잘게 못 만들죠. 그래서 어, 입으로 넘기기 전에 매우 완전히 씹어서 넘겨야 됩니다. 비만용 멀티비타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칼슘제는 따로 필요하고요. 또 수정으로 음식을 보내는 시간 조절을 잘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니비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덤핑 신드롬을 막기 위해서 식이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절제술 후의 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소량으로 자주 식사를 하시는데 수술 직후 매 식사당 2온스 음식으로 시작하시고요. 또 2시간마다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위절제술 후의 식사는 매일 소량으로 자주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지를 적으시거나 계획표를 짜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 식사마다 스낵마다 단백질을 같이 첨가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삼키시기 전에 완전히 씹으시고 넘기시고 또 매 식사에 스낵 그 설탕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덤핑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기 덤핑 신드롬과 후기 덤핑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덤핑 신드롬은 식사 후 15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발생하고요. 또 덤핑 신드롬은 갑자기 설사, 메스꺼움, 복부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그리고 후기 덤핑 신드롬은 식사 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발생을 하게 되고 덤핑 신드롬은 저혈당 증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덤핑 신드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조금씩 식사하시는 거, 그리고 또 넘기기 전에 매우 완전히 잘 씹어서 넘기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첨가된 설탕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곳에는 뭐 전통적인 이제 후식, 디저트는 다 설탕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탕이나 시럽, 소다, 그리고 설탕 첨가 음료, 그리고 설탕 자체 다 설탕의 성분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숨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거트, 케찹, 소스, 샐러드 바 드레싱, 그리고 크래니얼 바, 시리얼, 단백질 드링크, 식당 음식, 설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절제술 후 영양에는 소화기 증상을 최소한으로 하고 음식 거부나 식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 이른 포만감에도 불구하고 칼로리, 단백질 최대한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가 최소한이어야 되고요.
위절제술 후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걱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겠죠. 이것은 근육 손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위절제술 후 체중이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뼈 밀도 감소의 위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칼슘제를 평생 드시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을 예방하셔야 되고요. 또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영양소 결핍 위험이 있는데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평생 비타민 드셔야 되고요. 평생 모니터 하셔야 됩니다. 결핍 치료는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자, 영양케어 최적화를 위해서 영양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영양사가 있습니다. 국내 기준 자격에 맞아야 되고요. 영양식이 전공 최소 이제 학사 전공이어야 되고 국내 보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크레딧을 쌓아야 되는데요. 간호사가 아닌 영양사 훈련 과정 아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등록이 된 영양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헬스케어 팀에 문의하실 수도 있고, 또, 영양식이 아카데미 웹사이트에서 이제 등록된 영양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양 케어에 최적화는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술 전, 수술하시는 동안, 수술 후 영양 상담 받으시고요. 다문화 팀과 협업, 영양 개입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과의, 종양의, 약사, 소셜워커, 간호사, 정신건강의 등 모든 다문화 팀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위암은 먹기 힘들게 하고 또 영양 피로가 맞추기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암입니다. 위암 치료를 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수술 전, 동안, 수술 후 영양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데이비스 드림스 파운데이션 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